안녕하세요. 네, 나인 크로니클 서버 없는 멀티플레이 게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플라네타리움의 문성원이라고 합니다. 뭐 플라네타리움이라든지 나인 크로니클이라든지 뭔가 게임 이름 같기도 하고 회사 이름 같기도 한 되게 딱딱한 용어들이 막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뭐 뒤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나인 크로니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 이름이고요. 플라네타리움이 저희 팀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팀에서 서버 없는 멀티플레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엔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엔진으로 만든 첫 번째 게임이 나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고요. 자세한 건 이 뒤에 발표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원래 웹 프로그래밍을 주로 했었어요. 2006년부터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다가 이제 2011년도에 스타트업 O2 스타트업인 쪽에서 이제 풀스택으로 근무를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다니던 회사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흥미가 생겨서 이제 블록체인 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던 차에 이제 플라네타리움 팀이 2018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재밌겠다. 나도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네, 원래 사실 게임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보다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잘 게임을 하는 건 좋아하는데 게임 개발을 막 커리어에서 중점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서 뒤에 발표 자료에서도 본격 뭐 게임의 구체적인 기술이나 어떤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런 쪽에 도식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들을 간단하게 뭐 목차를 찝어보면은 서버 없는 게임이란 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복제된 상태 기계로 좀 거창하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게임 내 상태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지 서버가 없는 게임에서 그리고 뒤에 리플레니까 나인 크로니클은 각각 저희가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코어 엔진 라이브러리와 그를 활용한 첫 번째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버 없는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도 익히 아실 만한 게임들 스크린샷을 적당히 붙여놨어요. 네, 왼쪽은 이제 디아블로 4 아직 발매 안 했죠. 네, 저는 디아블로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서 4가 나온다 그랬을 때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기대를 하면서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우도 그렇고 와우는 얼마 전에 클래식이 나와서 옛날에 이제 많이 하시던 분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와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복귀를 하셨고 또 펍지 네, 이것도 모바일판 나온 뒤에 잠깐 해봤어요. 저도 네, 꽤 재밌는데 뭐 장르도 다르고 나온 시기도 다른 이 게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셋 다 멀티플레이 게임이에요. 네, 여럿이서 게임을 하는 게임들이고 또 한 가지로는 멀티플레이 게임이기 때문에 중앙 서버가 있어요. 메인 서버가 있으면은 편하죠. 네, 메인 서버가 있으면 편한데 사실 편하다는 표현이 제가 적고 나서 조금 후회를 한 게 약간은 잘못된 게 그냥 서버가 이씨 만들어왔어요. 여태까지 저희는 멀티플레이 게임 만들 때 서버가 있으면은 그래서 애매한 판정 같은 것도 전부 클라이언트를 못 믿고 서버를 믿게 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서버 클라로 개발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위변조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런 서버가 저장된 세이브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메모리 스틱을 들고 다니면서 꽂을 필요 없이 온라인에 접속만 하면은 이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간에 뭐 P2P로 연결을 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한 일인데 그런 매치 메이킹이나 뭐룸 메이킹 같은 것도 이제 서버가 전담을 할 수가 있는 되게 많은 일들을 지금 현대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서버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서버가 없으면 게임이 성립을 안 해요. 이런 게임들은. 그래서 서버를 운영하는 게임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수익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서버를 내릴 수가 있고 서버를 내리면은 게임을 못 하게 돼요. 게이머들은. 뭐 옆에는 뭐 주사위의 잔영 모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주사위의 잔영 모바일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예전에 주사위의 잔영은 좀 해봤었는데 학생 때. 그러고 듀랑고 같은 경우도 되게 게임 개발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패러다임을 제시한 되게 멋있는 네, 프로젝트였는데 아쉽게도 서비스를 종료를 하고 지금 아마 싱글 플레이로 플레이 가능하게 별도 배포본을 그 공개를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P2P로 원하면은 연결할 수 있게 한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듀랑고의 두 번째 접근이 저희가 하려는 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뭐 이거는 갑자기 왜 나왔냐 하면은 원래는 이 오른쪽 구석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이 게임이 뭔지를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스타워즈 IP를 가지고 만든 원래는 그 FPS 게임이에요. TPS라고 해야 될지 칼을 들고 있을 때는 사람이 보이니까 TPS네요.
근데 이런 TPS 퀘이크 같은 게임인데, 퀘이크나 요즘식으로 하면 오버워치인데요. 퀘이크는 제 시대 표현이고, 네, 오버워치 같은 게임인데 이거를 이제 개작을 해서 모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코드를 모딩을 해서 이렇게 2D 대전 격투처럼 만들 수도 있는, 그냥 게임을 이제 개조를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게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버가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임은 이런 걸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금지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버 없는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째로 이제 모두가 누군가 도맡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운영을 종료하겠다 하면 내가 게임을 못하는 사태가 안 벌어져요. 그런 게 있고, 이제 바로 직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게임을 개작을 해서 새로운 모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따로 소개, 앞에 장표로 만들기 좀 애매해서 이미지로는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제 서버 로직하고 클라이언트 로직 구분 없이 같은 코드로도 멀티플레이 게임을 구현할 수 있는, 뭐 이건 이제 노드.js 개발자분들은 익숙하신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죠. 네, 서버 코드와 클라이언트 코드 같이 쓰는 거. 이제 뭐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버 없는 게임이란 이런데, 저희가 이제 서버 없는 게임 같은 거를 만들려고 보다 보니까 게임이 게임에서 서버가 하는 일 이렇게 뜯어서 찬찬히 보기도 했을 때, 이제 서버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이제 게임 상태를 관리하는 일이 있어요. 게임 상태라는 게 뭐 말이 거창하기는 한데, 쉽게 얘기하면 뭐 캐릭터 레벨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서버가 없이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고전적인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게임 서버는 이렇게 동작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개가 있고, 클라이언트들은 서버에 그 내가 어떤 동작을 했다는 커맨드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서버는 자기가 정본 캐노니컬이라고 하는, 뭐 이걸 그냥 그 형용사예요. 네, 뭐 그 우분투 만든 캐노니컬과 상관없고요. 네. 캐노니컬한 게임 스테이트를 서버가 혼자서 업데이트하고, 이제 그거를 클라이언트를 렌더할 수 있게끔 이제 게임 스테이트를 밑으로 뿌려주죠. 그럼 클라이언트들이 로컬에서 게임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전산에서 얘기하는 캐시와 같은 거고, 없어도 상관없는, 어차피 캐노니컬은 서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라는 접근인데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은 어떤 거냐면, 서버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클라이언트고, 이제 각자 모두 그 캐노니컬한 게임 스테이트를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캐노니컬 게임 스테이트를 들고 있고, 각자 계산을 모두 해야 돼요. 그 게임 스테이트를.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액션, 아까 커맨드라고 했던 게 액션으로 이름을 살짝 바꿨는데, 네, 사실 의미상으로 갖고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액션이라서 액션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상태를 바꾼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죠. 그 전산에서 뭐 유한 상태 기계 이런 거를 다루기는 하는데, 뭐 게임 스테이트 제로가 있을 때 어떤 액션이 가해지면 스테이트 1이 되고, 다음 액션이 가해지면 스테이트 2가 되고,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요. 근데 뭐 좀 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사토시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레벨 1 전사예요. RPG 게임인가 봐요. 네. 그래서 HP가 10, 10이고 뭐 경험치는 0인데, 전투를 한번 했더니 뭐 공격을 당해서 HP가 2가 되고 경험치가 90이 쌓이고, 뭐 힐을, 전사인데 왜 힐하는지 모르겠지만 힐을 하면은 뭐 경험치가 쌓여서 레벨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RPG 게임에서 그 상태라고 말하는 것들은. 근데 뭐 요 월드에서 캐릭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도 멀티플레이 게임이고, 뭐 대강 이런 느낌이겠죠. 뭐 비탈릭이란 캐릭터도 있어서, 뭐 이 친구는 로그인가 봐요. 네, 도적. 네, 로그 같은 경우는 뭐 스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비슷하게 왁구로 액션에 의해서 상태가 움직이는, 뭐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런 그 월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마다 캐노니컬 스테이트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란 말을 노드라고 바꿔서 사토시가 운영하는 노드가 있고 비탈릭이 운영하는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노드라는 말도 좀 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게임 클라이언트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임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제 그 각 게임 클라이언트가 똑같은 상태를 액션을 주고받은, 이런 중간에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만 주고받으면서 서로 같은 이미지를 보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복제된 상태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인 그 하고 싶은 일이고요. 액션, 이 화살표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게임 로직에 따라서 달라요. 뭐 컴뱃 전투가 될 수도 있고 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기획자가 갑자기 저희는 뭐 함정을 제거하는 그런 스킬을 넣고 싶습니다 하면 그런 걸 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액션이 추가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액션을 실행해서 스테이트를 만드는데 이 실행 결과가 어떤 노드에서 실행을 하건 같은 입력을 받으면 같은 출력이 나와야 돼요. 디터미니스티즘이라고 하는, 결정론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중요한데 노드에 기본적으로는 상태가 아니라 액션을 전파하고 노드가 액션을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해요. 왜냐면은 가령 상태는 이 액션은 실행하는 노드 안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변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고전적인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를 믿지 말라는 이유하고 비슷한 건데 변조를 해서 원래는 사토시가 두 번의 뭔가 액션 뒤에 레벨이 2가 돼야 될 거라고 비탈릭 노드에서는 판정을 했는데 3이라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디아블로 2 때 요거는 이제 디아블로 2 때 배틀넷 말고 오픈 배틀넷이라 그래서 조금 희한한 그 블리자드가 운영하는 서버가 아니라 이제 사설 서버를 통해서 이제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그때 그런 이런 류의 막 템이 나왔었는데 이런 류의 템이 만든 사람의 말만 믿고 아무도 액션을 실행을 안 하면은 누구나 찍어서 만들 수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액션만 전파하고 이 빨간 스테이트를 직접 전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요 빨간 스테이트, 잘못된 스테이트는 사토시의 노드에서만 격리가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그 뒤에 사토시가 요 잘못된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어떤 액션을 하건 다 무시가 되거나 뭔가 다르게 처리가 안 되는 결과로 격리를 하자는 쪽에 가깝고요. 뭐 이거는 꼭 노드가 변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나오는 그 액션이 하나 더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느 한쪽이 먼저 앞서서 나가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고 나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제가 블록체인이란 말을 서두에만 꺼내고 이게 복제된 상태 기계 나올 때까지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잘은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한 이런 상태를 주고받는 기술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록체인의 다른 면이에요. 뭐 블록체인 하면은 어떤 분들은 업비트에 상장된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ICO 같은 걸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할 텐데 저희가 보고 있는 블록체인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되게 거창한 이름으로 막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논문도 쓰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상태들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된 링크드 리스트고요. 여러 개의 이런 링크된 리스트 중에서 어떤 리스트가 올바른 리스트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올바른 리스트를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합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도메인에선 그래요. 뭐 이게 블록체인의 올바른 정의고 다른 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는 이런 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체인이 길면 길수록 예전 거를 다 고쳐야 되니까 위조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실제로 저희 리플래닛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만든 블록체인 안에 이런 그 액션까지 내려오는 계층도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커다란 스토리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블록들이 매달려요. 그럼 그 블록들 안에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하나의 유닛이 있고 그 유닛에 액션들이 들어가요. 블록체인에서 재밌는 점은 요 액션들 말고는 이 블록체인 자체의 요 도식에서는 스테이트가 보이질 않아요.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는 요 액션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각자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합성을 보장하는 유닛은 따로 제공을 하지 않고 이 블록들과 액션들에 대해서만 유닛을 제공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심화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라이브러리인 리플래닛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리플래닛은 네, 글씨가 좀 작기는 할 텐데 일단 깃허브에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고 뭐 문서화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네, 계속 보충하는 중이고 기여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블록체인 코어 임플리멘테이션. 블록체인 코어란 말을 저는 2018년도 하반기에 와서야 처음 들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뭔가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접근이 크게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그 코어 이렇게 바닥부터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데서 DF 형식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리플래닛 같은 경우에 전자 블록체인을 코어부터 만드는 형태의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고요. 게임에서 사용될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C# .NET 기술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T 스탠다드 2.0으로 구체적으로는 개발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나 테스트 프로젝트는 전부 유니티 2019년 1월 F2 버전 이후부터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타겟을 잡아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로 소스가 공개돼 있어요. 네, 현재는 LGPL 2.1을 따르고 있고 이후에 커머셜 라이센스가 듀얼로 붙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할지 회사 차원에서 논의 중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액션과 상태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기능 이런 건 당연히 있고, 이런 액션을 전파하기 위해서 P2P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제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피어를 탐색하거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림을 잠깐 보면은 게임에서는 이제 리플래닛을 DLL 형태로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요 DLL 형태로 된 리플래닛 안에 이제 마이너니 스웜이니 뭐 블록체인이 복잡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최대한 하이딩을 해서 리플래닛만 게임 개발자가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체인에 액션을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라든지 뭐 통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최대한 감춰놓은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 나인 크로니클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게요. 뭐 네, 요거 뭐 특별히 컨셉 아트 이런 거 아니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 아트 그대로 스크린샷으로 따온 거고요. 요런 형태 좀 모바일 게임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 PC 타겟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PC 타겟으로 만들고 있는 방치형 RPG고, 궁금하신 분들은 9-chronicles.com에 들어가면은 동영상이나 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네, 리플래닛 사용한 최초의 게임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플래닛은 유니티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유니티 기반으로 2D 방치형 게임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클로즈 베타 중이고, 이게 게임 업계 용어로는 클로즈 베타고 블록체인 업계 용어로는 테스트넷을 운영 중이고, 2020년 올해 하반기에 이제 PC판을 출시함과 동시에 소스를 공개해서 오픈 소스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표에서는 이게 실제로 저희 그 CBT 테스트넷에서 블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찍어놓은 이제 건데요. 요건 뭐 딱히 인증 같은 게 붙어 있지 않아서 이후에 궁금하신 분들이 뭐 채널 같은 걸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URL 같은 거 바로 보여드리면은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 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개된 정보고요. 네, 트랜잭션 이제 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리플래닛을 사용을 해서 뭐 아까 같은 컨셉을 말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뭐 판매 액션이었나 봐요. 네, 판매 액션에 누구한테 판다 뭐 이런 정보들이 액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고요. 실제로 팔고 나서 돈이 들어왔다, 아이템이 남았다는 요 트랜잭션은 남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각 클라이언트들이 계산을 통해서 자기 스테이트로 가지고 있는 건데, 요 액션이 위조되지 않았다면은 모두 같은 스테이트를 낼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고요. 뭐 액션 구현도 뭐 코드 안 나올 거라고 했지만 잠깐 나왔는데, 뭐 핵앤슬래시 저희가 이제 전투라고 부르는 액션은 뭐 대강 이런 식으로 깃허브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이런 C# 코드로 액션을 작성을 하는데, 요거는 리플레닛이 아니라 게임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인 크로니클에서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디스코드 운영을 하고 있고, 혹시 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리플래닛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도 좋고 나인 크로니클에 관심 있으신 분도 좋고 저희 팀에 관심 있으신 분도 다 좋아요. 네, 디스코드 들어오시면은 뭐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당히 뭐 발표한 사람 누구냐 찾아서 물어보셔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시 한번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버 없는 멀티플레이 게임이 기존의 서버를 가지는 멀티플레이 게임에 비해서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사실 이게 아까 그 리허설 할 때 예상되는 아, 예상되는 질문 정말요? 준비하는 거하고 네네. 겹치는 건데요. 네,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복제된 상태 기계는 이런 게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실 이런 복잡한 연산을 대량의 노드가 동시에 빠르게, 여기서 빠르게라는 거는 초 단위가 아니라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임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뭐 FPS라든지 이런 되게 빠른 류의 검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류의 게임들에서는 어쩌면 단일 서버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단점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장르의 네. 게임을 찾아서 만들다 보니까 첫 번째 게임이 이제 방치형 2D RPG 게임이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런 합의 기술, 네. 긴 체인을 잘 합의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해가면서 게임 저희가 리플레이에서 만들 수 있는 게임의 장르도 점차 넓혀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블록체인으로 개발하면 느리진 않나요 하셨어요. 같은 맥락에. 네, 이 질문 제일 네. 이 질문이 되게 많이 받아요 저희도. 아. 네,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고 실제로도 느려요. 네, 서버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느리고요. 네네. 네, 더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시작해서 만든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느린 것은 맞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장르에선 그 정도 느림도 참을 수 있다라고 허용되는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레이턴시가 될 수도 있고 TPS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방청 RPG 게임 같은 경우에 그 음. 두 가지를 전부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참고로 지금 블록 나오고 있는 속도나 전파되는 거는 지금 블록 타겟 시간은 저희가 리플레이 사용한 나인 크로니클은 15초 정도로 찍고 있고 뭐 전파돼서 액션 렌더되는 거는 30초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게임 조작 안 되나요? 질문 주셨네요. 아까 뭔가 발표 때도 잠깐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 네.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임 자체의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대신에 그 조작된 결과가 다른 클라이언트로 전파되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클라이언트도 전부 똑같이 그 게임 액션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 캐릭터가 레벨 100이야라고 주장을 해도 다른 대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아니야 너 레벨 2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조작된 결과로 더 이상 정상적인 멀티플레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물론 뭐 내가 여기서 전투 한번 하면 레벨 100이 되는 클라이언트가 내 생각에 맞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그분이 열심히 배포를 하면 돼요. 그런 클라이언트. 그래서 근데 사실 누가 그 전투에서 레벨 100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나만 레벨이 높아진다든지 나만 이득을 보는 클라이언트는 사람들이 설치하지 않겠죠 아마. 그렇죠. 재미가 없을 테니까. 네. 다음 질문입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은 계속 커질 텐데 나중에 용량이 커지지 않은지 궁금해요 하셨네요. 네. 저희 프로젝트 잘 아시는 분일지도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저희도 지금 용량 문제로 솔직히 좀 내부적으로는 애를 먹고 있어요. 네. 애를 먹고 있는데 최적화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계속 쌓아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네. PC 기반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반에서는 아무래도 뭐 나중에 가선 결국은 그 블록이나 사실 블록보다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제일 문제는 게 상태인데 스테이트가 문제다. 네, 상태가 점점 커지는 게 상태가? 문제인데 이 상태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거나 이런 기술도 연구 중에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상태를 부분만 받아서 렌더하는 클라이언트도 계속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군요. 보완할 수 있는 연구도 계속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Q&A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해 주신 플라네타리온 문성원 CTO님 감사합니다.